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오셨던 패더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아이고,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번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네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뭐 그런 형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번 이야기 이어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그 전과는 다른 걸 보는데, 최근에 한 달간 계속해서 보이는 분이 있는데, 예. 요번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 저는 정말 무섭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먼저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딱히 이유는 없는데, 사실 저번 방송 때 방송으로 긴장은 안 됐었는데, 제가 그때도 아이들이 입원해 있어서 차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아이고, 예. 그게 차 창문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떨려가지고, 엊그제도 봤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은 아프면 안 돼요. 그죠? 네네. 네, 빨리 괜찮아질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네. 그때 당시 존재부터 먼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죠. 처음에 이 귀신을 보게 된 게, 맨 처음에 아이들이 지금 한 달간 2번에 걸쳐서 입원을 했는데, 아이고. 한 3주 전쯤에 입원했을 때 제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 가겠다 하고 그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5시, 6시쯤 됐는데, 저희가 전원주택인데 길냥이들이 좀 쉬었다 가라고 캣타워나 이런 걸 마당에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자주 놀러 오기도 하는데, 이 동네에 대장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여기에 놀러 온 애들을 자주 내쫓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새벽 5시, 6시쯤 됐는데, 밖에서 그 왜 고양이들끼리 싸울 때 막 고양이가 앙칼지게 막 죽어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러면서. 네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대장 고양이다. 얘 빨리 가서 내쫓고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에 또 여기서 막 물려서 상처가 되고 골절이 나고 이런 고양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방망이 같은 걸 하나 들고 막 뛰어나갔는데, 그 캣타워 앞에 할머니 분이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새벽에 웬 할머니지? 근데 처음엔 그냥 저희가 늘상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할머니 뒷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이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이게 건드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제 집이고, 할머니가 뭐 혹시 저희 집 앞에 자주 들어오는 할머니는 계세요. 박스 내놓으면 가져가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혹시 그런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여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딱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앙칼진 그 고양이 소리 있잖아요. 그걸 막 내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건데 정확히 봤는데 눈이 그냥 사람 눈인데 위에서 아래로 감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이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벌벌 떨면서, 그 이후로 제가 처음 돌비님한테 카톡했을 때 2년 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뭐 절, 무당집,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믿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킬 수 있는 건 다 켜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7시쯤에 해가 좀 뜨길래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저번 시참 때 그 할머니는 아닌데, 제가 방송에 참여하려고
차에 가서 그 앞전분 거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막 계속 그 앞을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쪽에 원체 밤에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이라 보호자인가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쪽 차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뒤다보고 또 저쪽 창문에 가서 이렇게 뒤다보고 그러다가 제가 있는 차에 와서 창문 안을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하자는 건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비춰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그분도 눈꺼풀이 아래에서 위로 감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요 한 달간 이런 분을 2분, 3분을 본 것 같아요. 이런 귀신을 2명, 3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방송하는데도 계속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인가 40분 정도 보고 있다가 없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류의 귀신이 있나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어떤 귀신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영적인 기운이 있는 분이 야외에서 시참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까지. 네네. 갑자기 시참이 안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네.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다. 눈이 아래에서 위로 감긴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최근에 본 귀신은 이렇다라고 또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오토바이 사고 나게 되고 제가 이제 점점 귀신이랑 사람의 구분을 짓지 못한 공포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게 돼요. 그렇게 사고 후에 집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때까지 20년 조금 넘게 사는 동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그간을 쭉 훑어보면 주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귀신을 본다던가 느낀다던가 혹은 뭐 이상한 꿈을 10여 년에 걸쳐 이어지게 꾼다던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처럼 맞서 싸워보려다 도태돼서 자신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또 나아가서는 뭐 죽음으로 어쩌면 이 존재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절시킬 갇힌 공간 속에서 서서히 죽음 속에 몰아넣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살다 보면 왜 사람인데 정말 악마가 있다면 저런 사람들이 악마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잠시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계획하고 움직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2-3차례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의 경험도 늘었고 돈도 모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를 사랑해주고 가꿔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진짜 막연하게 그냥 돈만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속신앙을 알게 되면서부터 굿이나 뭐 어떠한 행위를 받기 위해선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당시 현재로 돌아와서 23살이었고 오토바이도 팔고 통장에 돈까지 다 합하니까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내 인생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 시간을 쏟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게 돼요. 그 카페에서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카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었고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원해서 이제 그거를 약간 상업적 도구로 쓰려고 접근했던 사람도 있었고 방송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사람이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나와 같은 걸 보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때부터 사람을 흉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아닌 뭐 테스트였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 50명 분이랑 제가 흉가를 그때 당시 한 4, 50군데를 다녔었는데 제가 보는 그 존재를 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단 한 명도 없이 허무하게 끝났는데 근데 마지막쯤에 저와 같은 것을 보지는 못하는데 다른 존재를 보는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예. 그게 마지막쯤에 일어난 일인데 예.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거든요. 익명성이 엄청 보장되어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네. 만남을 약속하고 그분이 강원도 평창 버스터미널 쪽으로 와달라고 해서 그쪽 근처에서 만나기로 해요. 예. 그리고 제 친구와 강원도 근처에 흉가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장소 선점까지 해서 만나게 됐죠. 그 근처에서 밥을 좀 든든하게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었어요. 좀 어두워지기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분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 생각나는 건 20대 중반 여성이었고 각진 뿔테 같은 걸 쓰셨었고 강원도 억양에 그냥 말도 나긋나긋 정말 잘하셨어요. 딱 학교 다닐 때 조용한데 차분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11시쯤 그때쯤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거기는 이제 3층짜리 폐모텔이었고요. 예. 앞쪽으로는 중앙선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었고 주변은 이제 온통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앞쪽 문들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가치고는 잠금장치나 이런 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고 옆으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뒤쪽에 철문에 동그란 손잡이가 있어서 그것도 막 돌려봤는데 그것도 안 돌아가고 헛돌았었고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반 바퀴 더 돌아가니까 그쪽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이 유리가 깔끔하게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혹시 높진 않은데 저 창문을 넘어갈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던 방은 그 모텔의 창고로 썼던 공간 같았어요. 뭐 장판이나 이런 건 안 깔려 있었고 뭐가 흐트러져 있었고 나가서 바로 앞쪽으로는 위로 향하는 비상구. 거기는 조금 구조가 신기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비상구가 있고 좌측으로는 복도가 쭉 있는데 그 끝에 이제 로비랑 카운터가 있고 거기서 또 메인으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로비에 가서 둥글게 있는 의자에 짐을 풀어놓고 카운터 공간을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 앞에 막 뭔가 쌓여 있어서 그거를 꺼내서 들어가기도 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카운터 창문 있잖아요. 조그만한 네. 창문.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딱 거기를 유심히 보더니 진짜 정말 많네요. 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많나요? 이랬더니 저기 귀신들 안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약간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있다는 건지 안을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분도 거짓말쟁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흉가라고 분위기 잡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혼자 쉬어나 보자. 그 생각으로 이제 다른 방 가자고 했어요. 예. 1층의 모든 방을 둘러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여자도 뭐가 달리 보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2계단, 3계단 정도 올라갔나? 위쪽에서 그런 소리 있죠.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걷는 소리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걸리면 안 될 때 까치발이 아니라 왜 뒤꿈치 붙이고 반 원을 그리면서 발을 떼는 막 그런 느낌의 소리 있잖아요. 진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놀래가지고 다시 로비로 가서 가방에 있던 3단봉이랑 비비탄 총을 챙겼어요. 제가 왜 챙기게 됐냐면 거기 가기 불과 몇 달 전에 테스트한답시고 흉가를 다니다가 충남 서산의 폐건물에서 사람이 휘두른 파이프에 턱을 찍혀가지고 제가 7방 정도 꿰맸었거든요. 그래서 폐가나 흉가는 귀신보다는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챙겨 다녔었거든요.
비비탄 센 걸로 갖고 다녀야겠네. 아니요. 가스총. 마트에서 그냥 2만원 주고 산 거예요. 아이고, 야.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비비탄 총을 쥐어주고 제가 이제 그 3단봉을 들고 선두로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반쯤 딱 올라가면 180도 꺾어서 올라가는 거죠. 2층으로. 근데 딱 꺾자마자 위를 딱 쳐다보는데 엄청 마른 몸매인데 온몸에 옷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이 묻어 있어요. 머리는 스타일 있는 보이시한 머리가 아니라 남자처럼 깎아놓은 그런 머리의 여자가 이렇게 옆으로 반쯤 비스듬하게 서서 저희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두운데도 그 눈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데 모모귀신이라고 치면은 떠도는 사진의 눈과 비슷한데 그게 조금 예쁜 눈빛. 예. 예쁜 버전의 눈빛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이었고 제가 보자마자 이게 사람인지 헷갈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딱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얘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거기서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초도 안 되는 짧은 대치 속에서 친구가 저한테 뭐 또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할 때쯤 제가 옆에 여성분한테 저거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떨어요. 그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검증 그만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나가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팔을 딱 잡고 내려가려는 순간 위에 얼어붙어 있던 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오른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뛰어가는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막 쿵쿵쿵쿵쿵쿵쿵쿵 막 이런 소리가 났는데 저는 순간에 뭐 따라갈 생각은 못하고 그대로 친구랑 여성분을 부축해가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도 계단에서 다리가 풀려서 여자분이 막 계속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짐 들고 여성분 짐 들어주고 아까 창고 방향으로 해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자분이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선 안정을 시켜야겠다 해서 데리고 차를 끌고 한 5분 정도 나오니까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차 좀 이렇게 해서 몸 좀 녹여주고 제가 대까지 바래다 드린다, 괜히 저희 때문에 못 볼 걸 보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에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터미널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터미널 근처까지 도착을 했고 도착했을 때 여성분이 안 내리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할 말 있으면 편히 얘기하셔도 된다 했더니 저희한테 하루만 같이 묵어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바로 서울로 넘어올 생각이었는데 주변에 뭐 찜질방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PC방에 가서 밤을 새자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인터넷만 켜놓고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펜호텔에서 네. 여성분의 시점으로 계단에서 제가 2층 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든 생각이 1층 카운터에서도 그렇고 계단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저를 거짓말로 생각했던 거죠. 아, 반대로.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성분이 잠깐 생각이지만 이렇게 흉가체험 한다고 여자들 데려가 놓고 후에는 다른 쪽으로 마음 품고 막 행동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따다다다다다 빠지지 와라라락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애들이 밥 빨리 먹으려고 막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렇게 잠깐 시간 동안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엄청 많은 귀신들이 올라오고 내려와서 그 반계단 저희가 서 있는 곳에 꽉 찬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랑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고
제 얼굴에 밀착된 얼굴만 6, 7명이 있었고 뒤쪽으로 붙어있는 것까지 하면 뭐 20명은 좋게 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여성분을 모시고 부축해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 얼굴을 맞대고 막 뒤에 매달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창고에서 나왔을 땐 이 여자분이 걱정한 게 제가 귀신에 씌이거나 홀렸을까봐 예. 행동을 주시했는데 뭐 변한 건 없었고 또 밖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런 걸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도 너무 무섭고 막 두려워서 집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뭐 단지 지금 무서움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있다가 동투면 가려 하기엔 말을 너무나 잘하던 그 여성분이 말도 막 너무 서두 없이 나오고 말할 때마다 떠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밤을 꼬박 새고 8시쯤 다 돼서 여성분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게 저번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귀신도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거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내가 보는 게 이게 귀신인 건지 예. 아니면 귀신이 아닌 건지 정작 뭐 귀신과 다른 이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귀신을 보지는 못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시 이제 집에 갇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존재들은 뭐 집이라고 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 친구들이. 근데 집에 있어도 많이 보여요. 남들은 뭐 귀신을 간혹 가다 보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곳이나 그런 데 가서 보기 마련이지만 저는 뭐 컴퓨터를 해도 용변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였어요. 예. 단지 그나마 제가 무섭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도 모든 모양새가 완벽한 사람의 모양새였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욕실 욕조에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는데 발가벗고 남자분인데 자신 그 소중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머. 그걸 막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는 아저씨도 있었고. 잠깐만. 귀신인 거죠? 그리고 예, 귀신이죠. 예, 어이구, 흉측하네. 그 컴퓨터 방문이 열려 있으면 예. 방문이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꼬마도 있었고, 근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문이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뭐 쥐포나 오징어를 구려고 하면 꼭 그렇게 불만 켜면은 거기 와서 한 40, 50대 되는 아저씨인데 손을 그 불에다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도 있었고, 예. 제일 짜증나고 답답한 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면 항상 똑같은 5명이 와요. 예. 그게 그 앞에 앉아서 TV를 보거든요. 예. 그럼 내색은 안 해도 앞에서 알짱거리면 당연히 TV가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두 번 뭐 계속 봐더라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TV를 보지도 않았고, 차량 운전할 때는 구별이나 구분이 안 가니까 제가 아이패드 2개를 영상을 켜서 2개를 고정해 놨거든요. 이게 영상에는 찍히지 않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런 식으로 운전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네. 모르는 번호에서 누군가 하고 받았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아들 아빠야, 딱 이 말이 딱 되돌아오더라고요. 아,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 그랬죠? 네. 예. 딱 음성을 듣는데 엄청 막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있었겠지만 진짜 그 미안함이 그 음성에서 쏟아져 나오기 어려운데 진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래서 그때 잠깐의 통화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재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혼 후에 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중학교 때 사고 이후로 더 안 좋아졌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냥 요즘 어쩌다 한 번씩 그런다라고 말만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그때 부도 빚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몇십억대 그 정도의 빚이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주변 도움도 받고 사업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제가 그때 당시 맨날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현장 실무부터 하나하나 쌓으면서 시작해볼 기회를 주시게 되고 제가 거기에 응하게 돼요. 그 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일인데 한전박스나 전신주의 불법 복착물 방지를 위한 3M 시공 업무였는데 차량 한 대 지원받고 몽골형 2명이랑 한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아버지가 일을 같이 봐준다고 같이 움직여줬어요. 근데 이게 일이 좀 창피했던 게 20대 초중반 나이에 하기에는 이게 스크래퍼로 막 긁어내다 보면 잔여물도 막 온몸에 묻고 페인트도 묻고 이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전신주나 한전박스는 사람이 없는 데보다는 신호등 근처, 뭐 역 근처, 조금 이런 번화가 근처에도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랑 사투를 벌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덧 2달이 거의 다 차가고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너가 형들이랑 해라. 대신 이번 주는 가까운 데 가서 일을 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저희가 영등포에서 했거든요. 아버지가 다음 주에 본사 가신다고 네. 그날 이제 일 끝나고 몽골 형들이랑 물금치에 술을 한잔 하셨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음료수를 한잔 했고 아버지 집이 여의도였는데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옆에 숙소 잡고 자자고 해서 영등포 시장 안에 한 모텔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게 말이 모텔이지 여인숙보다 더 허름한 데였고 평소에 아버지였으면 뭐 다른 곳으로 바로 나갔을 텐데 다들 너무 취해 있어서 뭐 양치도 안 하고 잘 정도로 취해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누우셨어요.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구조였는데 그 그림과 같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TV 그리고 조금 오래된 식당에 가면 있는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저, 몽1이라고 할게요. 몽1형, 몽2형. 네. 그렇게 이제 누웠고, 누워서 다들 자고 저는 핸드폰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다가 나가서 전화통화를 좀 하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막 양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헤드셋을 끼고 자려고 눈을 뜨고 헤드셋을 끼려고 일어났죠. 눈만 뜬 거죠. 내 옷걸이 쪽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봐왔던 거랑은 뭔가 달라요. 위화감이라 해야 되나? 그 보이지 않는 공기? 예. 뭐 기운 같은 거를 저를 짓누르다 못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팩이나 영합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블리치나 원피스 나오는 그러니까 거. 이게 도저히 이게 제가 제대로 쳐다보다간 예.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겠다 싶을 와.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실눈을 떠서 아래를 살짝 향해 봤는데 검은 중절모, 그 당시에 유행했던 페도라 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쓰고 있었고 얼굴 조금 까매서 안 보였고 그리고 흰색 셔츠에 블랙 슈트 세트를 입었어요. 엄청 세련된 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속으로 침착하자.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도 있고 그 경험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혼자 막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노래도 부르고 한 체감상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젠 없겠지. 그러고 다시 딱 봤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난생 처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 예. 제가 여태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몇 번 안 됐지만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입에서 또박또박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제 귀로 전해졌고 단지 이제 소리는 소리인데 음성보단 조금 바람 소리가 많았고 네. 흡사 일반적으로 귓속말을 속닥일 때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하하하 이렇게 하더라고. 웃을 때 하하하 하잖아요. 그냥 하하하 이렇게 하고 그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서 속으로 그냥
아이씨,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뭐 됐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떡하지? 그래,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냥 여기서 죽나, 버티다 죽나, 뭐, 그게 그거다, 생각하고, 그냥 확 앉아요. 확 앉아서 위를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살면서 손에 꼽는 가장 큰 실수이자 후회였는데, 얼굴이 안 보였었는데 딱 앉아서 바라보니까 얼굴이 선명히 명확히 너무 잘 보였어요. 입의 모양까지도 너무 정확하게 보였고, 여는 뭐 공포 프로그램이나 공포 영화에서 묘사되는 저승사자의 느낌이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얼굴이 엄청 앳되고 미소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쁘장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혼동이 온 게 이게 저승사자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 실감이 나?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어는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자기를 알아보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입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무서워? 무섭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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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겁먹지 마. 너를 도와줄게. 대신 너도 나를 도와. 하하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냥 그 생각이 들던 찰나에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으로 양쪽에 아빠랑 몽일 형을 주먹으로 진짜 있는 힘껏 주먹으로 내려쳤거든요. 순간 아빠가 뒤척이면서 욕을 하셨고, 그때 몽일 형이 바로 일어나서 뭐해? 하면서 딱 앉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존재가 없어지고, 제발 불 좀 켜줘. 제발 불 좀 켜줘. 딱 그 얘기를 하고 누웠어요. 그 소리 듣고 이제 몽일 형이 바로 불을 켰고 난리가 났죠. 왜냐면 제가 그때 오줌을 쌌거든요. 오줌도 싸고 거의 혼절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으니까, 아버지가 일어나 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승사자 같은 걸 본 것 같다. 예전에 아버지 같았으면은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넘겼을 건데, 요번엔 안 그랬거든요. 딱 그 얘기 듣고 짐 먼저 챙기고 전화기 들고, 그때 당시 대리운전 막 여기저기 눌러보고 대리가 없으니까 야, 차 놓고 가고 택시 타고 가자, 아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빠 집으로 가게 되고, 이제 저는 실수를 했으니까 가서 씻고 자게 돼요.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버지랑 형들은 이미 일에 나갔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식탁에 밥도 차려져 있고, 그래서 밥도 차려놓고 갔네 이 생각으로 가는데, 복도 끝방 쪽에서 한 40,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또 슥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제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제발 좀 꺼져라, 힘들어 죽겠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깜짝 놀라서 다가오더라고요. 괜찮냐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셨고, 그 근방에 살기도 하고 일주일에 아버지 집을 한두 번씩 청소 겸 뭐 반찬을 해주시러 오는 이모님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막 그렇게 했다가 같이 밥을 먹고 저를 또 병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그때 내과에 가서 영양제를 맞고 집에 왔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고, 그 이모님도 본인이 있으면 불편할 거니까 편히 쉬라고 하고 가셨고. 근데 아무래도 공간인지라 너무 큰 공간에 혼자 있으면 잠도 못 자겠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합정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게 돼요. 친구를 만나서 밥도 먹고 걔네 집에서 하루를 잤고, 오랜만에 꿈을 꾸게 돼요. 그 빨간 눈을 가진 용머리 부처가 나오고, 저번 유체이탈 비슷한 사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용머리 부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입으로 물고 막 흔들던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에 그 직전에 본 귀신을 잡고 물어 뜯는 형식 비슷하게 조금 바뀌었었거든요, 꿈이. 그날도 그 꿈을 꿨는데 제가 전에 본 저승사자 닮은 귀신이 그 손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승사자가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저승사자면 이렇게 쉽게 가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꿈속에서 소리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꿈속에서 그 하하하 이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막 울리더라고요. 꿈 안에서. 그리고 분명 손에 잡혀 있었는데 제 시점이 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눈들을 향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꿈에서도 아무리 인지라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점이 눈동자들 깜빡이는 걸 보고 다시 오는 순간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검정 공간으로 확 변하는 것처럼 까매지더니 목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꿈을 깨야 되는데 왜 꿈이 안 깨지? 꿈을 벌써 인지까지 하고 있는데 꿈이 안 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하하 하하하 나를 도와. 그럼 난 너를 도와줄게. 알았어? 알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꿈에서 깨요. 그렇게 일어났을 땐 이미 한낮이었고 친구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그래서 이거 뭐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진행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전에 제 친구 어머님께 연락을 또 드리고 이틀 뒤 일요일쯤에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친구 집으로 갔고 어머님이랑 예전에 연이 닿았던 그 경기도 광주에 계신 만신할머니 그분을 찾아가게 돼요. 그간 있었던 일도 쭉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리게 돼요. 만신할머니는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판단이 되지도 않고 너무 괴이하다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전에 왔을 때 그렇게 발밖에 안 보이던 존재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제 뒤에 악신 같던 존재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게 이번에 본 존재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존재도 어쨌든 느낌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적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를 써주셨어요. 이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이 무업을 하는 분이 아닌 일반인한테 핸드폰 번호를 준 게 3번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몽이형과 일을 시작하게 돼요. 진짜 신기한 건 이게 부적 때문인지 그 존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보였어요. 일주일, 2주일 안 보였고 그러다가 속초에 3일짜리 공사를 잡고 본사에 들려서 이렇게 시트지, 페인트, 공구들 준비해서 떠나게 돼요. 그 3일 공사 중에 마지막 날만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2일 동안은 최대한 일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다음 장소인 충남 당진에 미리 가서 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첫날 생각보다 많은 양을 했고 둘째 날은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져갈 쯤에 한 점심 조금 지나서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전날 묵은 숙소로 돌아왔고 형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푹 쉬어라. 나머지는 나중에 이쪽 올 일이 있으면 그때 하자 하고 그때 저희가 택시를 셋이 같이 썼는데 형들은 그럼 우리 목욕탕 가겠다 같이 갈래 해서 나는 목욕탕 안 간다. 그래서 형들 둘이 건너편에 있는 목욕탕에 갔고 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변에 무슨 냄새도 나고 웅성대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침대방에서 나가면 큰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거실 쪽에서 막 소리가 나길래 형들 사와서 자기네끼리 먹으면서 TV 보나 해서 딱 나갔는데 거실 불만 켜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시간이 제법 흘러있길래 몽일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목욕 끝나고 이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열려있는 약국 있으면 거기서 두통약 좀 사다 달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아까 분명히 냄새랑 소리가 났는데 그게 옆방에서 나는 소리고 냄새는 비가 오니까 다른 방에서 넘어왔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저승사자 같은 게 또 눈앞에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 우선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밝은데도 나온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후에 진짜 누구세요? 진짜 떨림을 최대한 감추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하면서 또 생각해봤어? 나를 도와. 그럼 나도 너를 도와줄게. 또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만. 제가 진짜 저승사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하하하 소리가 여기저기 갑자기 막 들리는 거예요. 서라운드처럼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그게 조용해질 때쯤 너를 못 살게 구는 짐승이 잡아먹은 게 내 스승이자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전혀 안 갔었거든요. 당시엔. 제 꿈은 뭐고, 또 왜 대체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막 왜 대체 내가 뭘 도우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울부짖으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야. 용이 아니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놓친 게 없는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것이든 도울 테니까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때부터는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은 얘기를 할 수 없대. 그 이상 얘기를 하면 너도 나도 끝이다. 이제 남은 건 너한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앞에 훌훌 없어지더라고. 짐승이 용머리 붙여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근데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없어질 때도 붙잡으려고 했어요, 사실. 붙잡으려고 했는데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는데 사실 눈을 떴을 땐 침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거 꿈이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이지? 그래, 핸드폰을 보니까 몽일형이랑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그 광주 만신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돼요. 오늘 일어난 일 다 얘기하고 할머니께선 천천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집히는 게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폐사찰에서 잔날로 되돌아가서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별것 아닌 거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사건화 시키는 건 아닌지, 어쨌든 이렇게 하다 얻어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되짚었어요. 근데 그렇게 놓친 게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도 놓친 게 없다 생각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기억나요. 저번에 얘기할 때 초반에 얘기했던 얼굴에 수십 방의 벌침을 맞은 듯이 그 노인. 부은 얼굴에 낫과 호리병 든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제가 그 폐사찰 사건 이후로 처음 본 사람이 아닌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용머리 뱀한테 물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첫 꿈이 이사간 집에서 금요일에 본 휴지거리 귀신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눈동자가 하나하나 늘어났기도 했고 그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 할아버지랑 연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누군지 찾고 싶어도 방법이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께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리게 돼요. 제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제가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 후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진짜 최대한 안 하고 살았거든요. 받자마자 반갑지만 반가움을 뒤로 한 채 예전에 외할머니가 사시던 마을에 혹시 이야기 나눌 만한 사람이 있나 여쭤봤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서 아직 이장님을 하며 지낸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당시에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라 갑자기 찾아뵙기보단 명절 끄트머리쯤에 찾아뵙기로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뜨문뜨문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면서 그 와중에 추석이 돼요. 둘째 외할아버지, 둘째 외할머니, 그리고 큰아재와 둘째 아재 이렇게 계셨었고,
그간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놓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머니는 둘째 외할머니도 그렇고 막 몇 차례 울기도 하셨고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 보이던 아재들도 어느덧 뭐 지희에게 빠져가지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관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야만 어떤 일인지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옷차림새나 피부, 뭐 들고 있던 낫과 호리병 막 이런 거를 얘기해도 그걸로 특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큰아재가 과일 먹고 양치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야 페도야, 근데 네 말대로라면 그 저승사자 같은 게 용이 아니라 했다며.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백 번을 봤지만 그냥 검은 머리, 빨간 눈, 그리고 머리에 비해 턱없이 짧은 뱀꼬리 딱 그거였다. 그랬더니 큰아재가 그럼 그게 용이 아니면 그나마 비슷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뱀일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애들을 키우면서 실내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뱀을 많이 접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골을 살지 않으니까 뭐 뱀을 본 게 없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본 거밖에.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뱀 사진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전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지고 그 주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주 주말이 됐고 다시 외할머니 댁에 모였을 때 큰아재가 마을을 비롯해가지고 옆마을 2곳이랑 아랫마을 1곳 그리고 거기서 옛날 마을잔치 사진, 앨범, 주변 어르신들 결혼 사진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올 만한 사진 모두 다 구해놓으셨더라고. 예.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가 떠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진짜 해결하고 떳떳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30년이 더 된 사진들도 보게 되고 뭐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습도 거기서 처음 보게 되고 할머니 어릴 적 사진도 보게 되고 뭐 원래 계획이랑 다르게 옛 추억에 빠져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어른들도. 근데 그렇게 수백 장의 사진을 보던 중에 진짜 소름 끼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2장을 봤어요. 예. 연말 사진이었고 85년도 8월달 사진이었거든요. 옛날 사진은 거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연도랑 월이. 일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수지로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누구냐고 진짜 막 다그쳤거든요. 근데 작은 외할아버지가 놀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약간 이렇게 누워보는 눈빛으로 예. 야, 말도 안 된다. 딱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확실하다고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도 엄청 놀란 눈빛으로 막 저를 계속 봐요. 그리고 막 큰애자랑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만 막 번갈아 보면서 왜 뭔데 말해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마을에 아주 심술복 고약한 오씨 집안 첫째 아들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갔다가 출세해가지고 동네 전전하다가 그 집꼴로 안 보이게 됐고 한참 뒤에 그 저수지에서 온몸이 부패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사인은 뭐 혼자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해서 내사종결로 끝난 걸로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뇌가 고장난 건지 사고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뭐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건지 이게 현실이 맞는 건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꽉 부여잡고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폐사찰에서 모녀 스님 2분이 오씨 집안 첫째 둘째한테 성적으로 안 좋은 행위 당하고 살해당하셨다고 들었다. 와. 나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가 갑자기 막 뭐가 기억난다는 맞네 맞아 하면서 그때 오머머 막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대체 폐사찰과 첫째 아들과 저와의 관련이 뭐가 있을까? 네. 저희끼리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꼭지점을 못 찾고 바로 광주 만신 할머니한테 또 전화를 드려요. 지금 말하는 내용부터 다 말씀드렸더니
시간을 최대한 빨리 낼 테니까 몇 주 뒤에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요. 점점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됐고 저랑 만신할머니, 외할아버지, 큰아재 이렇게 4명이서 예전 그 폐사찰로 이동을 해요. 이야, 예. 그 도착해 갈 때쯤 이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만신할머니가 아이고 딱 그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본 사찰은 담장은 우선 다 허물어져 있었고 제가 잠을 잤던 그 큰 건물만이 좀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건물들도 거의 폭삭 내려앉은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만신할머니가 그 앞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랑 모구들 정리하시고 제를 간단하게 지냈거든요. 네. 그러고 한 바퀴 크게 둘러보시더니 처음에 올라올 때 표정이 아니라 진짜 그런 모습을 처음 뵀어요. 엄청 겁에 질린 표정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저한테 저승사자가 용이 아니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뱀이야 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큰아재가 딱 저를 톡 치면서 야, 뱀 맞았네 이런 눈치로 저를 톡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외할아버지가 막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도 예. 살아생전에 오씨 형제가 뱀을 그렇게 잡았대요. 까치살모사라고 하는 독뱀인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7.4? 아, 살모사. 네, 그 독뱀인데 그게 예전에 엄청 비쌌대요. 예. 맨날 잡아서 수레도 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 옆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패더가 얘기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호리병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모양의 뱀통을 들고 다녔대요, 항상. 예. 그쪽 뒤쪽으로 산이 A산, B산이 있는데 그거를 뱀 핑계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사찰에도 발을 들이면서 사고를 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만신할머니가 딱 이 얘기를 듣고 우선 다음 주 중으로 사찰에서 위령제를 하기로 했고 다른 만신 2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수지에서 이제 구슬하기로 하고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내려왔고 이제 외할머니랑 엄마는 막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만신할머니가 이런 이야기 자꾸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 그때 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신할머니가 저한테 만신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하루 자고 갈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가는 길에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좀 믿기 힘든데 아까 올라갔을 때 뭐가 보였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올라가셔가지고 크게 둘러보는데 그 첫째 건물이랑 둘째 건물이 허물어진 곳에 빨간 눈의 독사령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이게 뭐 수십 수백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땅 자체가 뱀 땅이래요. 뱀의 땅. 그리고 그렇게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데 그곳에 그 어떤 귀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독사령들만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꿈에 나오는 그 뱀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확한 건 아닌데 오씨 집안 첫째가 물귀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사찰까지 가서 또다시 모녀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또 2번 죽이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목탁치고 거기서 잠잤다는 이유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긴 너무 가혹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만신할머니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시다가 손에 손수건을 쥐고 계셨는데 그걸 꼭 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너진 담장 쪽에 길을 어찌나 빨린 건지 새까맣게 타 죽은 저승사자가 있었대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50년 이상 무업을 하면서 처음 봤고 예. 지금 현지인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말하고 할머니는 주무셨어요 그때.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신당으로 가게 돼요. 예.
그리고 신당으로 간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거든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아랫지방말 같은데 니 살고 싶으면 내일 당장 사찰로 오거라. 딱 이러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옆에 계신 만신할머니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지 하고 할머니한테 여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꿔달라고 하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할머니가 통화가 점점 길어지셨고 통화가 길어질수록 손을 떨면서 두 손으로 받쳐 들어야만 통화가 가능해질 정도로 손을 떨고 계셨고 그 전화를 끊었을 때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사찰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이 마무리가 돼요. 와. 그리고 이유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요. 예. 와, 잠깐만. 지금 말이 이어지지가 않네요. 진짜 패더님, 제가 이거 장담컨대요. 시들무 역사에 남을 이야기이긴 합니다. 시들무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로 무서운 이야기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 많다고 저도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또 한 이야기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네. 제가 다음에는 무조건 그 사건에 대한 건 완결을 짓고 예. 이후에는 2년 전부터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후 그런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충격적이고 전에 있던 그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도대체 이 존재는 뭘까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전부 다 그 떡밥들이 회수가 됐어요. 일단은. 네. 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가 막이 내렸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는 패더님께서 또 이어서 나중에 또 시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장담컨대요. 이거 첫 편부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도 역사에 남아요. 이것도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정도의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다음 이야기에 또 어떤 결말이라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패더님만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전편 꼭 들으시고 이 이야기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목요일 밤입니다. 아이고, 돌비님을 뵙는 아주 흥분되는 날입니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조금 제가 왜 제 심장이 찔까요? 이게 잘못된 건데 너무 잘못된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심장이 뛰어요. 결국은 뭐 잘생긴 남자 앞에선 다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안 되네요. 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요. 아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뭐 돌고 돌아 결국 사람이 무섭긴 한데 그렇죠. 내용 주된 거는 결국 약간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허, 귀신 쪽이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들었다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조금 된 이야기예요. 이게 199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 21살 먹은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군대는 안 가도 되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 똘비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있게 농사를 지셨대요. 분홍이죠? 근데 아버지가 와 진짜 뭐 조선시대 사람이었대요. 정말 가부장적이고 너무 엄했고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대요. 너무나. 그래서 똘비가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러지 말고 도시로 나가자. 도시로 나가서 내가 자수성가한다. 내가 여기 시골에서 맨날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나가자. 그래서 조금은 늦은 나이죠. 20대 극초반의 가출이라고 하면은 가출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 주무실 때 본인 배낭에다가 이제 반스랑 티셔츠랑 이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도시로 나가볼까 합니다. 제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 걱정이들랑 하들들 마십시오. 탁 멋지게 편지 하나 탁 던져놓고 밤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시로 넘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버스 타고 한참 나오면 이제 도시가 있어요. 도시에도 이제 친구가 있었대요. 네. 도시로 미리 나간 친구가 이미.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얹혀서 이제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나오면서 갖고 나온 돈도 굉장히 적었고. 그래가지고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노동, 노가대.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대판을 좀 기웃기웃했대요. 그 노가대판을 이제 한 군데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힘도 좋았고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는 뭐 삽질이라든가 벽돌 나르고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혔대요. 정말 일을 열심히 딱 잘 하니까는 본인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날 바로바로 돈을 줬대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수령을 할 때 옆에 그 종이에다가 신상명세를 적었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막 그래가지고 자기 그 생년월일 적는 것도 뭐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당시엔 아시잖아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적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다 적고 막 집 전화번호도 적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적고 돈 받고 그랬더니 야 너 이름이 뭐냐? 글더래요. 돈 주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아이 저 그 똘비입니다요. 그러니까는 엄마 어린 놈이 싹싹한 일 잘하네. 마 너 내일도 나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요 하고 또 다음날도 가서 또 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3주 정도 일을 했대요. 본인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딱 하루 일을 마치고 돈을 받는데 야 똘비 너 돈 남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았대요. 그러니까는 너 형하고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밥이나 먹자. 그래서 저녁에 딱 그 술집을 데리고 가갖고 이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는 어린 놈이 뭐 벌써부터 이렇게 현장을 기웃기웃거리고 너는 고향이 여기냐?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고향 저쪽 어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이구야 어린 놈이 너 진짜 일도 잘하고 마음에 든다야. 글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현장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장 몇 개 좀 같이 돌아다니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쪽 근방이야. 이쪽 근방이니까는 내일은 너 집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저 어디 근처에서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그 옆으로 어디 가면은 뭐 하나 있지? 거기 아침 7시까지 거기로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친구 집에 자고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딱 이제 용갈차 하나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 꾸벅하고 차를 탔더니 이제 그 지역에서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고 약간 지역 외곽 쪽에 있는 다른 그 현장을 하나 데리고 가더래요. 네. 여기가 조금 더 페이를 내가 더 쳐줄 수 있다. 일단은 여기서 일을 좀 하고 일 좀 잘해보라고. 그 내 위에 계신 상무님도 그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놈 하나 쓸만한 놈 데리고 왔다고 했으니까 엄마 내 얼굴 똥물 안 튀기게 잘해라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또 충성을 다 해야죠.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사실 힘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막 힘 이제 쓰면서 일하면서 괜히 이제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부들 중에 보면은 막 일부러 설렁설렁하고 일부러 벽돌 몇 개 나르고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고 30분씩 앉아있다가 또 나와서 벽돌 몇 개 나르고 화장실 가고 이런 양반들 있단 말이에요. 시간 때우려고. 그럼 막 똘비가 일부러 나서가지고 아씨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일부러 막 거기서 이제 승질도 좀 내고 나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어필을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는 너 진짜 마음에 든다고. 야 너 상무님이 한번 데리고 오래. 너 오늘 일 끝나고 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쪽 현장도 간 지가 한 보름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처음으로 일이 끝나고 그분하고 같이 상무님한테 간 거예요. 꽤나 깔끔하고 비싸 보이는 중식당이었대요. 그 우리 좀 비싼 중식당은 아시죠? 가운데 돌아가는 원판 테이블 있는 거. 예. 원판 테이블이라는 게 또 비싼 코스의 상징이니까. 예.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얘기 들었다고
자네가 그렇게 일을 싹싹하니 잘하고 현장에서 뭐 거의 반장이라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띄워주니까 이제 머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봐서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 일단 먹자 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다시 묻더래요. 뭐 고향이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구나. 나 진짜 너 같은 애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제 본인을 되게 이뻐해 주시더래요. 상무님이. 예. 엄청 이뻐해 주시면서 너 그러면은 지금 돈도 벌어야 되겠고 여기서 자리도 잡아야 되겠고 친구 집에서 언제까지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디 보자. 일단은 일하고 내가 부르면은 한번 와. 그러면은 뭐 집 구할 돈 정도는 짧은 시간 안에 벌 수 있겠고럼 내가 일 하나 줄 테니까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행운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술도 먹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대요. 한 달이 좀 넘게 지났대요. 이제 본인도 현장 일에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진짜로 본인이 거의 반장처럼 그 안에서 활개치고 다녔대요. 어린 놈이. 근데 아무도 본인한테 뭐라고 안 했대요. 그만큼 본인도 일도 했고 뒤에서도 본인 이뻐해 준 걸 대놓고 밀어줬으니까. 딱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이제 들어누워갖고 좀 자고 있는데 본인을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봤더니 처음에 본인한테 돈 봉투 주시던 분, 그분이 똘비 오늘 퇴근하고 잠깐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는 그 상무님 통해가지고 한 군데 갈 데 있으니까 좀 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인가 보구나. 야 오늘 뭔가 내가 일을 받는 날이구나. 이제 남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 용달차를 타고 쭉 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꽤나 비싸 보이는 술집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얻어먹는 곳이. 들어가니까 우리 그냥 단란 주점이에요. 조금 이제 고급스러워 보였대요. 여기 오늘 사장님 오신다고. 아이고야, 내가 사장님을 뵙다니. 그럼 여기 뭐 건설업 이렇게 하시는 총괄 그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최고 오야지. 오면 막 깍듯이 잘해. 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어.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요. 근데 기다리니까는 딱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얼굴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광이 나고 사람이 참 멋져 보이더래요. 그래서 볼딱 일어나가지고 90도로 그냥 고개 딱 꺾으면서 안녕하십니까요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우리 새로운 일꾼 들어왔다고 얘기 많이 들었다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술 따라주고 비싼 양주 또 먹으니까 또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이제 감사하다고 하니까는 내가 일을 좀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일 좀 하나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요?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내가 건강에 조금 민감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산삼 오리지널 그 자연적으로 나는 산삼 말고 사람이 씨 뿌려서 이렇게 나는 산삼 있지 않습니까? 그 산삼 밭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말이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훔쳐가고 좀 근단 말이지. 몇 번 털렸어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한번 싹 먹을 시간인데 그러지 말고 요 며칠만 조금 자네가 거기서 보초 좀 쓰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제가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보면 아는데 저녁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 안 오나 감시만 좀 잘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며칠 안 해도 돼. 3일만 해 3일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3일이야 뭐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 참 관상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든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통하는 게 있나 봐. 한 잔 더 마셔 하면서 사장님이 그날 억수로 술을 이제 먹여주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이빨 술 먹고 이제 거기서 꽐라대가지고 근처에 방을 하나 잡아줘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해장국 한 그릇 같이 먹고 이동을 한 거예요. 차를 타고 근 2시간을 갔대요. 근데 이게 거리가 엄청 멀어서 2시간이 아니고 길이 조금 안 좋아서 2시간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쫙 그 산촌으로 들어갔대요. 산삼이 뭐 산에 나지 밭에 나진 않으니까요. 산으로 한참 들어가니까 그 꼬불꼬불 포장된 길을 이제 따라서 쭉 가다가 비포장, 차가 다니는 비포장 길을 따라가지고 쭉 들어가니까는
마을이 하나 나오고 그 마을을 지나서 쭉 들어가니까 두 번째 마을이 나오고 근데 이게 이 비포장길을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는 왼쪽도 산이고 오른쪽도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촌이에요.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마지막 마을이 이제 딱 나왔대요. 마지막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도 더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는 되게 작은 사이즈로 집이 한 채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에 본인을 이제 내려주더래요. 오. 그리고 짐을 좀 풀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상 지금 옷이고 나발이고 가져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용달차 뒤에서 그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이렇게 뭘 내리더래요. 보니까는 만화책, 소설책 이런 것도 내리고 오. 그 다음에 현장복 있잖아요. 현장복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을 그 빤스랑 란닝구 이런 것도 좀 내리고 본인이 3일 동안 충분히 먹고 자고 놀만한 것들을 쫙 빼주더래요. 그러면서 아 여기서 머물면 되는 건가 보구나. 어이구야 여기선 1년도 머무를 수 있겠다 싶었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쫙 풀더니 이제 본인을 데리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비포장길이 이제 끝나고 산책로는 아니고 이게 정식으로 산에 낸 길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오가다 보면 길처럼 나잖아요. 그렇게 생긴 산길을 따라서 한 30분을 또 들어갔대요. 산 옆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하면서 쭉 들어갔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옆쪽으로 이렇게 쭈르륵 또 내려가더래요. 따라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산은 비탈져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중간에 약간 평평한 곳이 나오더래요. 옆에가 깎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저기 조금 많이 그 돌탑처럼 생긴 것들이 막 있더래요. 여기 뭐 신기하다. 뭔 돌탑이 이렇게 있냐. 근데 우리 그 절이나 이런 사찰에 가면 돌탑이 작은 돌로 되게 이쁘게 쫙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 꽤나 큰 사이즈의 돌,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힘들게 들어야 되는 사이즈의 돌들을 엉성하게 이렇게 쌓아 올린 돌탑들이 꽤나 있더래요. 오. 그리고 한쪽에 우리 그 군인 야전 텐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A자 모양 말고 약간 네모진 모양으로 해서 그게 하나 쳐져 있더래요. 그 한쪽 구석탱이에. 이건 뭐지? 근데 거기가 이제 위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음지여긴 했는데 저녁에는 여기서 머무르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도둑놈의 자식들이 낮에는 안 온다고 꼭 밤에 털어 간다고. 너도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으니까 밤에는 여기서 조금 지내고 낮에는 내려가서 조금 잠도 자고 만화책도 읽고 좀 쉬고 왔다 갔다 하라고. 뭐 이 정도 길 외울 수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지금 벌써 숙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올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같이 걸어 내려갔대요. 아직은 해가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뭐 좀 놀고 하다가 저녁에 같이 한번 올라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같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고 좀 이따 같이 가보면 알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했대요. 한 분 남아가지고 이제 땅거미가 어스름하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똘비 가세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후라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챙기고 이제 그대로 가니까 예. 후라시고 뭐 이런 걸 주셔야 제가 사람 오는 줄 알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더 못 봐. 있어봐라.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 그 긴 장대 그 나무로 된 거, 그러니까 몽당구죠, 몽당구. 그걸 하나 손에 딱 쥐어주더래요. 그 소리 나고 그 사람들 막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펄떡 하고 나가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고 시작하라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일단 패고 시작하라고. 아니면은 네가 머리통이 날아가니까 패고 시작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라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야전 텐트 같은데 본인을 넣더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바닥에 이제 뭐 방수포 같은 거 깔려 있고 이제 누워 있을 수 있게끔 해놨더래요. 불편은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저녁에 잘 지키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 그 도둑놈 자식들이 말이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탐색을 하고 온단 말이야. 네가 자꾸 여기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으면
도둑놈의 자식들이 지키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또 낮 시간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둑놈을 지키려면 이렇게 좀 나가서 돌아도 다니고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응, 시킨 대로 해. 그 사장님이 이렇게 다라고 한 거니까. 예? 그리고 내가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말이야. 내가 이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이고 하려니까는 아침에 왔을 때 이거 뜯어져 있으면 네가 나간 거야. 그럼 안 돼? 나 사장님한테 얘기할 거야. 막 그러더래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씨부리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후에 어찌 됐건 알아 모르겠다. 여기서 잠이나 퍼질러 자자. 맘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야전 텐트 같은 거 이제 한쪽에 똑딱이로 이렇게 또 똑딱똑딱 이렇게 잠그더래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뜯으면 두두둑 하고 열리는 거죠. 똑딱똑딱똑딱 몇 개 해놓더니 그 앞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착착착착 붙이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무튼 잘 지키고 뭔 소리가 크게 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 괜히 본인이 먼저 대가리 터져. 그러면서 가더래요. 예. 빠른 걸음으로 막 가더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집 나온 놈이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삐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후라시도 없고 색도 없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예. 이게 산중이잖아요. 해가 착 이제 지고 하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손바닥을 봐도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암흑이더래요. 예. 어둡긴 어둡네. 빨랑 잠이나 들어야지 이거. 이거 참 3일만 고생하자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사람이 대놓고 자는 자리도 아니고 사실 잠도 자지 말라고 했는데 지켜야 되니까. 근데 시간 안 가니까 어떻게든 잠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대요.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 속에서 소리들이 이제 들리잖아요. 네. 갑자기 저쪽 산쪽 수풀에서 토끼가 팍 움직인 것처럼 파다닥 소리도 나고 저쪽 나무 위에서 뭐가 푸석푸석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이고 산짐승들이 그치 이 정도 산이면 멧돼지도 있을 것이고 호랭이도 나오게 생겼네. 아이고 사람 인기척은 없으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자꾸 잠들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어렴풋이 동이 터오르는가 텐트 빈 틈 사이로 이렇게 불빛이 살짝 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보라색 비슷하게. 이거 이제 동이 트는구나. 이제 기다렸대요. 한참을 거기서 혼자 노래도 부르고 일어나서 박수도 쳐보고 하면서 이제 한참 있으니까 이제 동이 좀 텄다 싶으니까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두두둑 하면서 문을 열더래요. 어저께 이제 그분이시더래요. 똘비 잘 지켰냐고. 간밤에 누구 온 사람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 움직이는 소리만 났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고생했다고 내려가자고. 네. 아침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간밤에 잤잖아요. 아이고 간밤 잠 못 잤을 텐데 좀 자라고. 근데 자다 깨다 졸면서 좀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그럼 만화책이라도 보고 소설이라도 보고 좀 푹 쉬어. 예? 나 점심 먹을 때 다시 들어올게. 그리고 다시 나가더래요. 거기서 조금 이제 빈둥빈둥 놀다가 또 점심 때 들어와서 밥을 좀 싸가지고 왔대요. 밥 먹고 저녁에 다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하더래요. 똑딱똑딱 바깥에서 채우고 착착착 붙이는 소리 나고 막 가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막 사라지고. 둘째 날은 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텐트잖아요. 이게 사람 가슴 높이에다가 뭘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은데 요 밑에 걸 뜯으면 내가 기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안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밑에 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갔대요. 왜냐면 본인이 담배도 폈고 텐트 안에서 담배 피니까는 폐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딱 나가니까 아이고 공기도 상쾌하고 죽이네 하면서 담배 한 대 입에 탁 물고 이제 라이터 탁 불 붙이고 쪽쪽 빨면서 이렇게 라이터불을 좀 켜가지고 주변에 이제 작은 나뭇가지들을 좀 끌어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불을 저쪽 옆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그마하게 모닥불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걸터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산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멍하니 있었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중이니까 산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들이 좀 나고 하는데 그 소리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딱 나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예. 그래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모닥불을 우리가 캠프파이어지 킨 건 아니고 되게 작게 켰대요. 그냥 하도 심심하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되게 어린 꼬마 하나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응? 꼬마야, 너 여긴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는,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아저씨, 여기 텐트에서 여기 있고 지키는 아저씨야. 그러니까는, 아, 아니, 여기 밑에 저 마을에 사는데요.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야, 산중인데 혼자 안 무섭냐? 그러니까는, 아유, 저희 동네인데 뭐가 무서워요? 오늘은 달빛도 밝아가지고요. 뭐, 대낮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하고 보니까는 보름달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네. 인제 보니까 주변이 잘 보인다, 야. 그래, 꼬마야, 넌 몇 살이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숫자를 세더래요. 그러면서, 6살? 막 긁더래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꼬마야 너 진짜 용감하다. 근데 누가 여기를 와보라고 했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와보라고 했는데 이상한 분은 아니었구나. 근데 아저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뭐 내일 저녁까지 한번 보고 이제 아저씨는 갈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서 꼬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농담도 하고 막 놀았대요. 본인도 심심하니까. 예. 그러면서 꼬마야 이제 가서 자라. 여기서 가. 그러니까 꼬마가 네 하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래요. 남자애였대요.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머스마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가고 본인이 이제 텐트로 다시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잤대요.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또 깼대요.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 요강이랑 놔줬는데 그 아시잖아요. 아무리 요강이어도 찝찝한 거. 그래가지고 또 밑으로 기어 나가가지고 한쪽에다 오줌을 이제 쫙 갈기고 있었대요. 예. 쫙 갈기면서 입에 담배 하나 물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쫙 보는데 달이 그 반에 반쪽 남은 달이 있잖아요. 손톱 끝트리 마냥 그런 달이더래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오줌 쫙 싸면서 하늘을 보면서 엄매? 아까 분명히 보름달이었는데? 그거 보니까 어둡잖아요. 주변이 다. 진짜 이거 어둠에 눈이 그나마 조금 적응돼가지고 뭐라도 어스름이 보이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깐 뭐지? 아까 분명히 보름달이었는데. 아무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고 또 동이 트니까 그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내려가면서 본인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 있잖아요. 어저께 그 안에서 자는데 인기척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나갈까 말까 했는데 꼬맹이 하나가 올라왔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마을 애들이 좀 짓궂어. 애들이 그 시골이 다 글집어. 그래가지고 애기랑 뭐 한참 뭐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나간 거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그런 거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뭐 텐트 나는 안에 있었고 꼬망이는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동네 애들 짓궂어. 장난도 치고 일단 가서 쉬어. 그리고 이제 본인 놔두고 또 나가시더래요. 네. 먹을 거랑은 미리 갖다 놨더래요. 오늘은 낮에 안 들어오실란가 보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먹고 낮잠도 한숨 자고 만화책 읽고 놀니까 또 저녁에 이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 밤이겠네. 오늘까지만 좀 고생해주소. 그러면서 데리고 이제 가는데 들어가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산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그 산밭이면 이렇게 위에 나 있는 줄기라도 조금만 구경이라도 좀 시켜주셔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사람아 보면 몰라 사방천지가 산삼인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니까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몰라. 그냥 여기 근처가 다 산밭이야. 그 사장님이 어디다 심어놨는지는 알지 나도 잘 몰라. 괜히 하려고 하지 마라. 없어지면은 우리가 의심받으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요 하고 이제 가가지고 다시 어저께처럼 똑딱똑딱하고 탁탁 붙이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막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질 땐 아직 동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햇빛이 이제 발소리가 한참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잠깐 더 기다렸다가 후딱 밑으로 기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막 봤어요. 그러니까는 좋기 한 근 30개는 넘어 보이는 크고 작은 엉성한 돌탑들이 쫙 이 근처가 펼쳐져 있고 그건 들어오면서도 봤으니까 또 산삼이 어딨냐 이런데 근데 여기 돌탑이면 여기 근처가 뭐 사찰터였나? 특이하네 하면서
저 멀리 어저께 모닥불 펴놓은 자리도 이렇게 보고, 그래도 내가 그 어두운데 용케 여기까지 걸어왔었구나. 산삼이 뭐지? 여기가 바닥이 풀떼기는 많은데 이게 산삼인가?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해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잠들려고 노력했대요. 왜냐면 오늘 밤만 이제 버티면 끝나니까. 네.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아저씨 하면서 바깥에서 본인을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꼬마야, 그러니까는 아저씨 뭐해요? 나가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밑으로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네. 그러니까 꼬마야 너 보여?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러면서 꼬마를 이렇게 만졌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져지더래요, 꼬마가. 오, 동네 왜냐면 꼬마가. 예. 잘생긴 동네 꼬마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왜 만졌냐면 본인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귀신인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만져본 건데 이게 만져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야야야, 너 산길 올라오면 위험해. 그러지 말고 얼른 내려가서 부모님 옆에 가서 자. 그러니까는 오늘은 그냥 아저씨랑 놀란다고 막 그러더래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얘가 막 고집이 엄청 나더래요. 돌비 고집이더래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아저씨랑 놀자. 예? 대신에 아침에 동 트기 전에는 다른 아저씨 오면 혼나니까는 그때는 내려가.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좀 으슬으슬 산중이가 춥잖아요. 텐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놀고 뭐 하다가 잠들었어요, 똘비가. 잠들고 눈을 떴을 때 애기는 없었어요. 얘는 갔구나. 근데 분명히 귀신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느꼈을 때 얘는 귀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문이 열리고 아이고 3일간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이제 본인을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아이고, 그럼 저희 업무가 다 끝난 거냐고. 그러니까는 뭐 그건 아니고 며칠만 조금 더 고생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여기 더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잘 모르고 일단 사장님이 데리고 오라니까 사장님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다시 그 짐 다 용달차에 싣고 나간 거예요. 도시로 나가서 보니까는 사장님 집이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대요. 네. 96년도에 1층짜리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경까지 돼 있는 집이면은 돈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앞에 용달차 세우고 초인종을 이렇게 삐리릭 누르니까는 이렇게 땡 하고 문 열려가지고 쫙 들어가니까는 그 사장님이 본인을 맞아 주시더래요. 그 사장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사모님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차려준 밥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옆에 한 8살? 9살쯤 먹었을까? 꼬맹이 하나도 같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얼굴이 복실복실해가지고 아주 그냥 복스럽게 생긴 녀석 하나가 사장님 자제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늦둥이 하나 봤다고. 예. 그 산에서 뭐 이렇게 도둑놈이나 이런 거 인기척은 뭐 느낀 거 없어? 그래가지고 예, 뭐 별다른 이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난 또 나쁜 놈들이 와갖고 안 좋은 짓거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부탁 하나만 더 합세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 주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만 우리 집 좀 봐줄 텐가? 그러더래요. 집? 예. 자기 집을 봐달라고. 오. 이 집이요? 사장님 집을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산중에 있다 와서 답답하지. 알아. 근데 조금 내가 부탁 좀 한번 함세. 자네가 똘똘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목소리 낮춰서 얘기하더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요즘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뭐 어떻게 제가 집을 보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늦둥이를 좀 봐줘. 나랑 와이프랑 우리 첫째 놈이 지금 저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 저기 외국으로 조금 보내려고 그래. 학교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보다시피 우리 막둥이가 그 비행기를 좀 오래 타기는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예? 일주일이면 갔다 오니까 그 사이만 조금 애 좀 봐주고 그 일해주는 아줌마가 낮에는 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줄 거니까는 일주일만 좀 봐줘. 그러더래요. 예, 뭐 사장님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자네 이번 일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방이라도 구할 정도는 내가 톡톡히 쳐줄 테니까 고생 좀 해주소. 그리고 자네는 참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음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부터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부터 일주일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차피 갈 데도 없어요.
사장님 집에서 그날 사장님이 뭐 술도 주고 해서 술도 먹고, 잠은 그 아까 사장님 막둥이 아들 있잖아요. 거기서 막둥이랑 같이 자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둥이랑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캐리어 끌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일해주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그 아주머니가 그냥 밥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뭐 본인 뭐 이렇게 좀 일하다가 그 아주머니 방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 뭐 TV 보시고 그냥 그렇게 있더래요. 별다른 말씀도 없으셨고. 본인도 심심하잖아요. TV도 본인이 보다. 근데 옆에 그 막둥이는 애가 별로 말수가 없더래요. 보통 아시잖아요. 뭐 8살, 7살 이때 애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진짜 하루 종일 뛰어요. 근데 얘는 가만히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얘야, 이름이 뭐야? 그때서 이제 통성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름을 철현이라고 해볼게요. 철현이에요. 몇 살이야? 그러니까는 얘 8살이요. 학교는 안 가? 그러니까는 지금은 안 가도 된대요.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애기 같지가 않더래요. 자식, 이거 혹시 너도 아버지가 좀 엄하게 가르치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예의범절 중요하고 뭐 막 글더래요. 본인 생각이 나더래요. 얘도 아버지가 엄하시구나. 마당 나갈래? 삼촌이랑 놀자. 그래서 막 데리고 나가가지고 일부러 그 비석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 몇 개 주워다가. 예. 막 비석치기 해주고 바닥에다가 돌로 내먹으려고 땅 따먹기 둘이 하고. 그러니까 애기가 조금 막 웃긴 웃더래요. 네. 그러면서 좀 안쓰럽기도 했대요. 그냥 저녁밥도 차려주고 그 아주머니는 가시고 애기랑 둘이 남은 거예요. 안 무서워?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러더래요. 너는 원래 이렇게 혼자 자? 그러니까는 예, 저는 혼자 자요. 네 나이에 혼자 자려면 안 무섭냐?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삼촌이 이제 같이 자니까 걱정하지 마. 자자 하고 애 씻기고 들어 누워서 잤대요. 아무 일 없었고 다음날 뭐 아주머니가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밥 차려주시고. 근데 애를 데리고 나가지는 말라고 이 아주머니가 본인한테 당부를 했어요. 절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냐? 그러니까는 애가 조금 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주머니가. 예. 얘 데리고 나가면 너 100% 얘 잊어먹는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지킬 건 지키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아픈 애였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렇게 3일 4일이 흘렀어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이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줬대요. 본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최대한 낮에 놀아주고 본인도 지칠 땐 TV 좀 보고. 근데 얘가 옆에서 보채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1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안쓰러서 좀 놀아주고 하니까 이제 4일째인가 이제 저녁에 불 끄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대요. 방에 이불 깔고. 철현아 자니? 그러니까는 삼촌은 안 자요. 그러더래요. 철현아 너는 이렇게 멀리도 가보고 했어?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러더래요. 철현아 너는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더래요. 철현아 그럼 유치원이랑은 너 뭐 친구들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뭐 좋아했던 친구도 있고 그래?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철현아 자? 그러니까 아니요. 왜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또 대답이 없더래요. 불을 켰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애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철현아 너 앉아봐. 애를 앉혔대요. 철현아 너 친구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만히 있더래요. 아이고 그 유치원은 어디 다녔어? 그러니까는 그러더래요. 애기가 그냥 아니 왜 그래? 유치원 어디 다녔어? 친구들하고 뭐 유치원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안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학교는 안 갔어요. 아니 너 그러면 철현아 뭐 유치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갔어? 그러니까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애가.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왜 삼촌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혼낸대? 어른들이 막 혼낸다고 했어?
눈치껏 애기를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애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아빠가 철현이 너 지금 돌보라고 삼촌 이렇게 해줬는데 삼촌 다 알고 있는데 뭘. 삼촌은 너하고 친구가 되려고 온 사람인데 삼촌하고 놀자 얘기해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애가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답을 듣고 불을 끄고 이제 누워서 자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혼란스럽더래요. 철현이는 이 집을 나간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철현이란 애는 본인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이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러면은 당연히 유치원도 안 갔을 거고 당연히 학교도 안 갔을 거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심지어 같이 밥도 안 먹는데요. 예. 본인은 밥도 따로 먹었대요. 심지어. 어휴, 이게 뭐지? 애가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어문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 애 치고는 너무 토실토실하니 잘 먹였잖아. 아유, 근데 굳이 이건 사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혼란스럽네. 왜냐면 애 눈빛이 이게 조금 머리가 잘못된 애 눈빛은 아니었대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자고 일어나서 애기랑 또 놀아주는데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가 막 누르더래요. 근데 애기랑 바깥에 있었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여자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 이렇게 뒤에 세우고 가가지고 떵 하고 대문을 열어줬대요. 이게 대문이 떵 하고 열리니까 철현이가 뒤로 한 5발자국 물러나더래요. 이거 진짜 집 밖으로 나가본 적 없나 보네. 문을 딱 여니까 여자 2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 믿고 천국 가세요. 그분들이시더래요. 좋은 말씀 전파하러 왔다고. 아이고 아니다고 갈 길 가셔요. 그러고 있는데 여자분 중에 한 명이 어머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왜 저러는 거요? 가셔요. 그러니까는 아저씨 잠깐만요 하면서 닫히는 대문을 막 몸으로 막더래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아저씨 애 데리고 병원이나 가봐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미친 여자들이 가 들어오지 말고 하면서 막 밀어내고 문을 탁 닫았대요. 예. 그리고 철현아 놀랬지? 들어가자. 철현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뭔 개소리를 저렇게 신명나게 하는 거야 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철현이랑 또 이렇게 놀아주고 뭐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또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낮이니까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아주머니가 이제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집 안에 있었고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는 경찰분들이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오셨던 여성분들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경찰들하고 약간 실랑이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나갔대요. 또 남자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들어가요! 막 그러더래요. 저 아줌마가 뭐 말 한마디 없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경찰들이 본인을 보더니 힘으로 이 아주머니를 밀치고 약간 들어오더래요. 본인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신고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누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딱 본인한테 본인 신상명세 말해보시라고. 누구냐고 막 하면서 수첩에다 이제 본인 막 적고 경관 한 분은 이게 뭐 사실은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뭐 옛날이니까 뭘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황급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나오시더래요. 철현이가 같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경관분들 표정이 충격적이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일해주는 아줌마는 됐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고 뭔 꼴인가 하더니 본인하고 철현이를 데리고 경찰차에 태우더랍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타야 되냐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자고 가서. 그래가지고 둘이 갔대요. 근처에 있는 이제 그땐 파출소죠. 파출소에 가가지고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경찰분들이 본인을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래요. 뭔 소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 똘비가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씨! 화장실 가고 거울이나 보고 와 이 사람아! 하고 막 본인한테 호통을 치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장님 집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화장실에도 어느 곳에도.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세수도 한번 할 겸 거울을 딱 보는데 본인이 피칠갑을 하고 있더래요. 피칠갑을. 그러니까 이게 빨간 피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피가 이렇게 어디에 묻으면은 검게 굳잖아요. 그런 모양새였대요, 본인이. 그걸 보고 본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손이 부르부르 떨리더래요.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거울을 봤지? 산에 가기 전에 그 친구 집에서 나왔을 때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그 이후로 거울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매일 세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팔에, 얼굴에, 머리도 막 떡져 있고 검게. 아, 경찰들이 놀랄만 하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나갔대요. 딱 나가니까 철현이가 토실토실한 애였잖아요. 근데 철현이를 나가서 보니까는 애가 뼈만 앙상한데 배만 볼록 나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는 그 왔던 여성분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신고를 왜 했나 이해가 되더래요. 아, 똘비가 이제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거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얽혔다. 이거 내가 머리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파출소 전화로. 아버지,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전화하게 되니까 소리란 소리 다 지르시더니 오셨대요. 삼촌 한 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고 뭐 쭉 뭐 쓰고 하는데 일단은 그 가정부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가정부 아주머니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었대요. 그냥 대놓고 경찰이 묻는데도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있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더니 사장님이 어딜 가더래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경찰분들이 돌아가시라고 빌더래요. 그러니까 눈칫밥으로 뭘 느꼈냐? 아, 조금 위에 분들을 만나가지고 옛날이니까요.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최민식님 내가 임마 네 서장하고 임마 그 있잖아요. 예. 그 느낌. 황급하게 그냥 다 돌려보내더래요. 여기 철현이 너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똘비 씨도 갈 길 가시고 파출부 아주머니도 갈 길 가시고 뭐 이게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는 식으로. 근데 똘비가 일단은 파출소에서 씻긴 씻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저 애기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더 이상 얽히지 말고 가자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저 애랑 지금 4일 5일을 같이 있었다고. 아빠, 저 꼬맹이 저 상태 보라고. 저거 어떻게 애는 살리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간섭하고 하는 거 아니야. 도시에서는. 이놈이 맛이 또 뭘 모르고 가자 임마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아님 나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본인 귓밤을 치고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끄집고 가더래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차를 탔대요. 아버지가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뭐 산부터 시작해서 그 산이 어디냐, 너 길은 알겠냐. 그러니까는 뭐 알 것 같다고. 가보자고. 아버지랑 쭉 거기까지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머물렀던 집 보여주고 아버지랑 걸어서 그 산 올라가가지고 근데 운막이 없더래요. 이제는 야전 텐트 같은 게 없어갖고 저쪽 야전 텐트 같은 게 저 밑에 땅 골라진 거 보이죠? 저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똘비는 이제 아버지한테 막 밤새도록 졸랐대요. 저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뭐 경찰이든 아니면 뭐 누구든 아는 사람 없냐. 저거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쩐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좀 단호하셨대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시점을 아버지로 바꿀게요. 아버지가 이제 똘비가 그렇게 쪼르고 뭐 나발을 치는데 아버지가 열이 안 받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멍꼬를 당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래도 동네에서 도시물 좀 먹고 똘똘하다는 놈 2놈을 데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수소문을 했대요. 그 사장이란 사람이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지역사회예요. 어차피 한두 달이 건너면요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나와요.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 쪽 사업을 꽤나 크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자수성가 타입이었고 그랬구나. 그리고 똘비가 그 산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곳 거기를 이제 가본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여기 이게 산삼밭이냐? 그러니까는 형님 글쎄요 우리도 저기 논농사만 지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산삼이 날짜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돌탑이냐, 이게 뭐냐, 이거? 이것들은 뭐야? 그러니까는. 글쎄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음침하네요, 여기. 그러니까는. 그지? 대낮인데도 햇빛도 잘 안 든다, 야. 일단 내려가갖고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을 시작한 거예요. 저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절이 있었어요? 돌탑들이 막 있던데. 그러니까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한 갑 드렸대요. 양담배를. 아시죠? 지금은 별로 구분이 없으면 그때만 해도 국산 담배, 양담배 차이 컸습니다. 예. 시골에선 양담배 구하기 힘드니까 양담배 하나 드리면서 저기 저쪽에 그 돌무덤 아시죠?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돌 탑이 아니고 돌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게 탑들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가 무덤이래요. 아, 그게 무덤이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왜 그런 데다가 돌을 그렇게 무덤을 놓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쪽 지역에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은 옛날엔 전국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이 나이가 먹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크게 치르고 그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땅을 깊이 파죠. 그렇겠죠. 생각보다 깊이 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어릴 때 하늘나라로 가면은 이게 장례를 그렇게 치르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깊이 파기도 그렇고. 애장터네. 예. 그러면 애를 이렇게 적당히 파서 묻잖아요. 여우가 제일 먼저 와서 땅을 파고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얘가 못 뜯어먹게 하려고 이렇게 살짝 파서 거기다 놓고 큰 돌로 위를 쌓는 거예요. 네. 훼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그게 있는 거도만요. 거기가 그런 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거 뭔가 느낌이 더럽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쉬운 얘기로 무당집을 간 거예요. 내 아들이 정신이 횟가닥 나갔었다. 근데 어디서 며칠을 머물렀었고 거기가 그런 터라고 하고 또 그 사장이란 놈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산에서 만났던 애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하는데 걔는 귀신이 아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랬더니 이제 무당 데리고 그 산 터도 보여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이거 전형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쉬운 얘기로 뭐 액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재물로. 그러니까 좀 민감한 얘기죠. 근다고 애기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래요. 그냥 얘를 쭉 키운대요. 그냥. 애를 쭉 키우면서 안 좋은 것들이 다 얘한테 붙게꼬로 하는 건데 쉬운 얘기로 귀신을 갖다가 넣고 모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미신이고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미신적인 본인이 용암을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지금 신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한테는 이거 뭐 해가 없겠냐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들 위해서는 굿 한번 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금 용암무당 여러 명,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니까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그 돌 무덤 있잖아요. 거기를 무당을 3명인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굿을 진짜 크게 버리고 그 돌무덤을 치우면은 거기서 그 뼈들이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대요, 진짜로. 그러면 다 수습해갖고 화장해주고 거기 있는 돌을 1톤 트럭에다가 진짜로 인부 여러 명 사가지고 날라가지고 그 무당 얘기해줬대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가 다 던지라고. 그래갖고 바다에다 다 던졌대요, 그 돌들을. 이 돈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렇게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도 그 돌 무덤이 그렇게 안 보인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 했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 다시 시점을 똘비로 옮겨볼게요. 똘비는 이제 아버지한테 열심히 그 애기 좀 어떻게 도와주라고 울부짖는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가시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 무당 불러서 굿도 했고 그 자리 다 했고 원래 그 자리가 먼 터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애기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애기도 잘 처리해줬다고 걱정 말라고. 다른 삼촌으로 물으니까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끝끝내 그 아기가 어디로 갔냐 물어봐도 안 알려주시더래요. 네. 그냥 뭐 시설로 갔다. 그럼 그 시설 어딘지 알려줘라. 나 동생처럼 내가 좀 돕고 싶다. 근데 안 알려주더래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본인 똘비가 30이 넘어서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나왔고요. 네. 아버지가 이제 본인한테 글더래요. 이제 너도 어른이다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제 나도 어른이니까 말 좀 해보시라고. 그때 그 꼬맹이는 어디로 갔냐고. 아버지 그 꼬맹이 도와준 건 맞냐고. 나 솔직히 죄책감이 든다. 아버지가 안 도와줬을까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도와주셨대요. 네. 도와주셨는데 한참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다가 어렵게 말씀을 딱 하시더래요. 걔는 원래 오래 살 팔자 애가 아니었다고. 예. 그런 애를 아마 데려다 그렇게 한 것 같다. 실제로 그 집에 호적에도 안 올렸었다, 그 애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그 애는 빼냈고, 그래서 그 애기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애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대요. 당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돈 좀 많이 쓴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한테 아기를 맡겼대요. 이거 아니면 아기 죽는다고 바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는 잘 크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모르겠고 그 무당이 그 나쁜 무당은 아니다고. 그러니까는 뭐 스님이 됐건 아니면 거기서 뭐 잘했든 아무튼 아버지가 거기까지는 했다. 그리고 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다, 세상에는. 근데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데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똘비가. 네. 그 꼬맹이가 그 집에서 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방송에서 차마 입으로 못 담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네. 그래가지고 이런 희한한 사건을 하나 겪은 걸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도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오셨잖아요. 지금은요, 비포장이긴 하지만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끔 길은 닦아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코스가 불과 근 30년 전이죠. 그때는 여긴 차가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세 번째 사진 보면은 공터 뒤로 살짝 보이는데 거기 안쪽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내려가진 곳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궁금해갖고 갔다 와봤죠. 찍어주신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맑고 되게 산도 되게 산세가 있고 근데 네. 여기 비포장 길이 있어요. 일단 가드도 여기가 있고. 해발이 한 800m 돼요. 예. 엄청 깊은 산속이에요, 거기가. 예.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가도 정말 깊은 곳인데 30년 전에는 장난 아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느낌은 전혀 무섭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해도 잘 드네. 이거 사진 보니까. 볕도 너무 잘 들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데 근데 그 뒤쪽으로 살짝 가보면은 이제 물론 산이니까 이렇게 네. 그늘이 많이 지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는 해봤죠. 이거 너무 산세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럴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길이 크게 뚫리면서 이게 산세가 바뀌어서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 다니는 외길일 때는 그 느낌 아니었다고, 거기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길 따라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지점에도 마을이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제가 마을 가가지고 수소문은 못 하겠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터였냐 예. 물어보곤 싶은데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 그냥 가봤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 나온 얼굴에 피가 굳은 그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로는 본인도 뭔가 횟가닥 했던 거예요. 예. 본인도 멘탈이, 그러니까 거기 산에서 3일을 머무르는 동안 네. 본인도 뭔가에 씌었었단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왜 산에서 거기서 3일을 데리고 있다가 집으로 왔냐면은 예. 애장터에서 그 똘비 몸에다가 담아서 옮긴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똘비가. 예. 그러면서 사장님 집에 와서 양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걔한테 넣는 것까지 해주는 본인은 매개체? 예. 그거죠. 그러니까는 산에서 머무르게 시키면서 그 터에서 몸에다 실어서 나른 거죠. 진짜로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서운 이야기 아니면 시들무에서 좀 듣던 그런 일들을 그냥 진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네요. 근데 이게 저는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은 제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옛날부터 뭔가 이런 무속적인 거에 빠지면서 사람이 성공을 했나 봐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못 태어나온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기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선을 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지게 되면 맹신이 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니까 뭐든 간에. 그렇죠. 예. 오늘 저도 돌비님 만나고 네. 맹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참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죠. 예.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맹신하면 좀 위험한데 그럼요. 돌비 공포 라디오와 그리고 돌비를 맹신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돌맨. 아무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자고요. 그럼요. 예. 아이고. 늘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꼬마님을 또 믿는 것 또한 괜찮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맨도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 감사합니다. 네, 동맨. 돌맨. 자, 일단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건 다 괜찮다고 저는 다 공증받고 어디서 공증해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증 받았고 그래서 다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곳에 가서 찍어 오신 거예요. 진짜 실제 마지막 사진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좋은데요. 뭔가 이랬는데 근데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